유호정 기자, 앞서 이제 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여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이 전주에 비해서 3.9%포인트 오른 58.3%를 집계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 측은요.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라는 평가도 여기에 담겨 있지만 예. 이제는 선거 이후에도 코로나 대응을 더 잘 처리해 주길 바라는 예. 이런 기대와 주문의 성격도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좀 눈에 띌 만한 점은요. 이번에 보수층에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 국정 지지율에 대한 증가세가 보였다는 점이고요. 예. 또 이게 지금 4월 3주차 조사예요. 그러니까 15일 총선 전후로 이틀, 예. 후로 이틀의 조사 결과가 담겼는데요. 총선 전에는 좀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총선 직후에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당의 선거 전략을 짰던 사람들 또 지원 유세를 나섰던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진정한 1등 공신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실제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이낙연 전 위원장의 이제 이낙연 위원장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 TV에서 예. 이 캠프 해단식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려야 옳다. 예.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내려갔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번 총선의 의미는 국난 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여당과 정부 모두 다 국난을 극복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58.3%의 높은 지지율. 그러나 이게 사실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극복이라고 하는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언급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또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저 지지율은 또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국민들은 두고 보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직후에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직후에 지지율이 더 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매체가 선거 민주당이 이긴 이유를 분석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를 잘해서 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결과 민주당이 이긴 것이다. 이런 분석보다 계속 나오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잘했구나라는 인식이 뒤늦게 생기니까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시각적으로 분홍색이 지역 전체를 휩쓴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조금 너무했나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는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제 뭐 경제 위기라든가 코로나19 대처라든가 국민들은 이렇게 엄정한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지지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뭐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난을 극복하라는 국민들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정부로서도 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적 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주변에서 그러지 마라. 계속 정치 비평해라. 이런 이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다시 말을 바꾸실까요? 그분은 굉장히 나서는데 적극적이잖아요. 저는 정치 패널이라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꼭 그만둔다는 거 공직 사퇴면 의미가 있지만 나 좀 알아줘. 이런 뜻이 강한 거죠. 180석 이상 범진보한다고 쪽집게처럼 내가 찝었잖아. 나 좀 멍석 깔아도 될 정도로 쪽집게 도사인데 나 좀 평가 좀 해줘. 그리고 총선에서 내가 알릴레오 유튜브를 통해서 조국 수호도 하고 많이 문 정권을 옹호했는데 그 선거에 내 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저는 이런 시위 성격이 좀 강하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비슷한가요, 화법이? 그런 거지. 그 유튜브야 내일에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그만둔다는 거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무르익으면 또 하지 않을까. 지금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당분간 또 쉴 때죠. 그래서 왜 터미네이터 영화 끝날 때 I will be back 이런 말 있잖아요. 나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유시민은 나 쪽집게고 선거에 공헌했으니까 나 양정철이나 이런 사람만큼 못지않게 나 공을 세웠으니까 나 좀 많이 좀 평가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이런 뜻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말의 가벼움 때문에 또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뭇 결연한 의지가 이제 얼굴에 엿보였는데 좀 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제
정치평론가로 돌아오실 것 같아요. 네, 박지원 의원 예. 같은 경우에 뭐 앞으로 정치 패널로 활동할 뜻을 시사를 했는데 예. 이분이 언론에서 정치 구단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예. 언론이 그만큼 좋아하는 정치인이었고 예. 거의 언변 구단이라고 할 정도로 말을 예. 정치인이 말을 재밌게 잘 못하거든요. 즉 말을 재밌게 하는 정치인이 설화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 박지원 의원은 정말 드물게 말을 재밌게 하면서도 설화에 거의 예. 휩싸이지 않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의원 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예. 언론을 통해서 정치 패널로 활동을 할 것 같고 정치 예능도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의외에 또 예능 스타가 한 명 탄생할지도 예.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보면 이제 말 속에 해악도 있고 유머도 있긴 한데 진행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말을 천천히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